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했어요. 저. 신짜오. 준비했어요. 신짜오. 어디 거요? 베트남. 신짜오. 베트남 인사입니다.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신학 공부하다가 출판사에서 잡무 담당하고 있는 용도사입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만들고 있는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윤희입니다. 이관왕에 빛나는 팟캐스터 불곰 PD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 출판 만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대형 서점 얘기를 좀 하자고. 오늘은 네, 저희가 좀 저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 두 분의 활약으로 편집자와 어떤 영업자 입장에서 신간 출간 일주일 전후에 어떤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분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서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봤어요. 반스앤노블이라고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교보 같은 그런 곳이겠죠. 사실 네. 더 훨씬 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반스앤노블에 대한 그 카드 뉴스기도 하고 이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에 저희가 다 공감해가지고 이거 좀 이야기해봐도 괜찮겠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1990년대에는 이 미국 서점가는 반스앤노블의 전성기였다 이러면서 이제 이 기사가 시작해요. 미국 내 매장이 1000개였대요. 뭐 근데 이제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서점 뭐 이런 데는 이제 막 저기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반스앤노블이 굉장히 공격적인 영업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 안에 막 스타벅스까지 넣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스앤노블이 이제 몰락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시대가 끝나는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아마존의 등장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게 좀 있지 않나요? 그죠? 교보나 그런 영풍 이런 데가 어느 순간 좀 많이 없어지는 그런 약한 느낌이 드는 게 저도 예스24 막 이런 거 생기면서 좀 더 저도 이제 한참 그 막 어렸을 때는 그 20대 초반 이럴 때는 예스24 엄청 주문했거든요. 그런 기억이 저도 좀 떠올라지네요. 그러면서 이제 반스앤노블은 막 이제 문을 닫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좀 이것 때문에 반스앤노블 때문에 타격을 받았던 동네 서점, 독립 서점들은 되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반스앤노블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 서점으로 우리 다시 좀 탈바꿈 하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굽니까? 레너드 리지오라는 반스앤노블 회장이 진짜 얼마 안 된 거네요. 뉴욕타임스 8월 기사에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독립서점처럼 지역 사회에 맞춰 점포를 조정할 계획이다. 그 첫 걸음은 매출이 저조한 대형 매장을 감축하고 지역 골목에 개성 있고 작은 매장을 여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런 형태를 바꾼다고 포맷을 바꾼다고 해서 반스앤노블이 진정한 독립서점 혹은 동네 서점이 될 수 있냐? 라고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거기에 어떤 근거가 있는데 저는 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보면 이 동네 서점에는 있고 반스앤노블에는 없는 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 처리만 빠른 직원들. 그러니까 이제 반스앤노블은 워낙 큰 서점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서점의 운영을 최적화시킬 일 처리가 빠른 그런 직원들이 선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어떤 책에 대한 선호도 애정도보다는 말 그대로 정말 그 뭐라가 되죠? 일 업무 처리 능력에 기반한 그런 직원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동네 서점에는 그렇지 않고 그 책에 대한 애정과 어떤 이런 게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 주로 동네 서점의 직원들로 많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가장 크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반스앤노블은 이제 책만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니까 문구류 또 막 뭐죠? 음반, 우산. 근데 오히려
이게 매출에 도움이 안 되고 정체성만 모호하게 만들었다. 그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센 노블이 또 막 그 아마존을 따라하려고 막 킨들에 맞서는 전자책 리더기도 막 만들기도 하고 했으나 그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기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반센 노블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제가 대략 설명드리는 이 기사의 반센 노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보면서 소름이 돋았던 게 우리나라의 양상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죠?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요즘에 대형 서점을 안 간 지 좀 오래됐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애정도도 좀 식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저는 어떻게든 책값을 좀 아껴보려고 그러니까 약간 대형 서점에서 책을 보고 사지 않고 약간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사지 않고 그냥 둘러보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안 가고 그냥 인터넷 서점에서 바로 결제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또 그냥 요즘에는 또 미리 보기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막 책을 둘러보지 않고 사실 이제 책을 계속 만지다 보니까 책 판형과 크기만 보면 대충 다 이제 상상이 가요. 어떤 질감이고 어떤 느낌이고 네. 예. 만드시는 분이 물론 이제 뭐 약간 표지도 약간 뭐 F옥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뭐 후가공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강 이제 다 뭐 책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제 판형이나 이제 상세 정보를 보면 상상이 가서 굳이 뭐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바쁘니까 더더욱 갈 시간도 없고 이 기사에서 그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어떤 직원이 근속하는 경우가 확 줄어들다 보니까 책을 다루고 책을 소개하고 책에 애정을 가지는 근속 연수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적으로 근속 연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사실 그 일에 대한 숙달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엄청난 손해로 다가오잖아요. 뭐 서점업계도 마찬가지 않나. 저 유부간매일 뭐 영화도 생각나고 저는 특히 그 책 파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서점에 취직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드라마가 가무성이 나왔던 연애시대였거든요. 연애시대 중간에 보다 말아가지고. 그래요? 연애시대 그러니까 가무성이 책방 북마스터예요. 교보문고 북마스터예요. 그래요? 그랬던 것 같네. 저기 손예진은 수영 선생님인가 그랬죠. 수영 선수 출신. 그렇군요. 그래서 한때 손예진을 만날 수 있을까? 아이고 편집해. 손예진을 만났죠. 편집하지 말아요. 편집하지 말고 확 보내버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지? 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지방에 살다가 대학에 이제 오면서 처음 대형 서점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대형 서점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래서 혼자 막 와가지고 막 교보 돌아다니고 옛날 교보 디자인 아세요? 그 막 쇳덩이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달려 있었던 거?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뭐 광화문 교보 같긴 했는데 교보 영풍 요즘에 하도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 종로서적도 전 기억나요. 종로서적. 네. 5층이었나요? 하여튼 3층에서 5층까지 하여튼 있었던 것 같은데. 종로서적. 영업자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복잡한데요. 네. 이제 국내로 넘어오면 이게 일단 미국에는 없는 도서정가제가 있고, 그러니까 도서정가제 이후에 어쨌든 그 전에는 온라인이 훨씬 더 이제 잘 됐죠. 그렇죠. 네, 막 온라인으로 막 팔고 전국에 택배로 빠른 배송과 막 굿즈와 이렇게 해서 온라인 이벤트 할인 막 대폭 막 특가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런 것보다는 정가제가 되면서 전국 온오프 어디서나 특히 신간 뭐 구간도 마찬가지지만 다 10% 5% 적립금 이렇게 제한이 되니까 오히려 오프라인 서점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제 맥락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독립 서점이나 개인 책방 같은데 탐방하고 이런 문화가 이제 좀 있잖아요.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그 서점만의 큐레이션이나 서점 주인장만의 어떤 특색이나 이런 게 되게 유명하고 또 연예인들이나 가수 이런 사람들 막 인디 가수 이런 사람들도 막 책방 내고 맞아요. 그 오상진 그
그 아나운서 전 아나운서 기자 그 네네. 부부들도 막 김소영 책 내고 막 책방 내고 이러잖아요. 그 이제 그런 맥락이 이제 있는데 근데 또 대형 서점의 입장으로 가면 이 반세노블처럼 약간 이제 헛발질하는 그런 맥락이 또 있고 근데 한편으로 미국과 달라지는 게 어쨌든 여기는 약간 부동산이랑 연결돼서 옛날에도 얘기 잠깐 했던 것 같긴 한데 부동산 전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입점 전쟁 이런 거 막 하고 있거든요. 영풍 교보 뭐 반디앤 루니스 이런 데들 막 그러면서 이제 특히 교보가 뭐 영풍도 마찬가지로 다 전체적으로 다 싹 뜯어고치고 하면서 나무로 된 엄청 고급 무드 책장 이런 테이블 막 놓고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 책을 그냥 북카페처럼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위탁된 출판사의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떼먹거나 다 뭐 찢어지거나 그렇게 하면 그대로 그냥 반품하거든요. 그러면 그 손해는 다 사실은 출판사가 다 이제 입고 그리고 그런 대형 서점들이 여전히 매출이 유지되는 맥락이 이제 있고요. 근데 이제 영풍이나 어쨌든 좀 옛날 같지 않은 데들도 많죠. 특히나 동네 옛날에 그런 서점들도 있잖아요. 대교문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쉽지 않고 한데 교보문고라고 하는 어쨌든 1위 온오프 어떤 통합 1위라고 하는 곳은 이제 미국의 그런 미국은 동네 서점이 이렇게 뭔가 확 이렇게 막 다 살아나고 이런데 우리나라도 물론 동네 서점이 다 시작하긴 하는데 또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 닫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잖아요. 거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수익이 안 나오고 다른 수익이 예를 들면 딴 데서 뭐 200만 원이 300만 원을 받고 여기서는 그냥 똔똔하는 방식으로 자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런 맥락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서정가제 이거는 그냥 썰이고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도서정가제 시행 전후로 해서도 이미 큰 거래처들 이런 서점들 다 모여서 미리 논의했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다 거기에 유리하게 됐거든요. 뭐 카드 할인 뭐 무슨 뭐 캐시백 할인 이러면은 지금도 신간 같은 거 온라인 서점이나 뭐 옥션 통하거나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한 번 더 거치면은 막 30% 40% 할인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온라인 좀 한정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이게 좀 부럽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동네 서점들이 막 똑같은 이제 어떤 규제와 이런 거 안에서 훨씬 더 지금 살아나고 있고 반스앤노블처럼 오프라인의 아마존화를 꿈꿨던 이런 데들은 큰 타격을 받고 막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맥락은 아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 뭐 관계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좀 갑질 같은 그런 구조가 또 이어지고 있는 게 있어서 공급률이나 아까 얘기했던 뭐 재고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그리고 대형 서점은 다 자기들이 책 재고 밑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특정. 그러니까 그게 그러네. 예, 그 출판사에서 입고된 책이라고 도장을 찍거든요. 좀 윤희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이게 반품이 들어오면 그대로 반품이 들어와요. 아니 근데 이거를 팔기 전에 이렇게 찍어요? 네네네. 이해가 안 되네. 재고를 다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포로 막 저는 막 이렇게 문지른 적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재고가 바코드로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바코드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외부 반입이나 반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다 이렇게 해요. 대형 서점 다. 근데 팔 때 찍. 그래서 이제 개별 출판사가 항의해도 이게 안 바뀌는 게 거기는 갑이니까요. 아마 뭐 무시하면 그만이죠. 이런 게 이제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제가 미국 시장이나 이런 거 정확히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사실 정가제 시행됐는데도 미국이 책 2014년 그 기사 기준이긴 하지만 책 값도 미국이 더 저렴하거든요. 뭐 해리포터나 이게 전국적으로 다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는 정가제 하고 미국, 영국 이런 데 이제 OECD 중에서 절반 정도는 하고 안 하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하게 됐는데 안 하고 있는 곳들이 기본 그러니까 정가가 더 싸요. 그러니까 정가제를 지키면서 한국이나 독일과 똑같은 책을 비싸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미국은 근데 좀 몇 부 찍을까? 걔네는 시장이 커서 그 위탁 개념이 아니어서 2,000부 찍을진 막 2,000부, 3,000부가 아니라 반 단위. 기본적으로 인구가 훨씬 많은데 더 많이 찍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책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예, 그러겠죠. 거긴 또 근데 전자책도 많이 해서 출판사 안 거치고 그냥 막 전자책 내면 다 사가고 아마존에서. 거기 네. 위탁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탁 개념은 위탁 방식이 네. 일본에서 약간 이렇게 흘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매 방식과 위탁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매 방식은 현금을 받고 보내는 방식. 네, 전에도 살짝 그렇게 얘기했었구나. 이야기하셨죠. 위탁은 100만 원치 보내고 깔아놓고
팔고 재고 관리하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일본식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더 갈수록 주문을 선주문을 받고 그 해당되는 수량만 찍는 거예요. 요새 인쇄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요새 POP라고 하거든요. POD. 네, POD라고 하는구나. 그 인쇄 질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요새는 표지나 내지나 거의 많이 따라갔어요. 이제 그 기술자들 보기에는 이제 차이가 좀 아직도 크긴 한데 종이책 기술자들 보기에는. 근데 제가 만약에 1인 출판사를 한다, 1인 책방을 한다. 우리 책방이나 우리 출판사에서 어떤 특정 출판사 콜라보를 예를 들면은 불곰 북스 출판사에서 내는 책을 용도사라고 하는 서점에서만 단독으로 판다. 그럼 저는 선주문 받아서 POD를 할 것 같거든요. 왜 굳이 그 손해를 이 첨부를 해가지고 그 제작비 다 물리는 거거든요. 그거 다 빚을 내는 거예요.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빚을 지고 해 나중에 갚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책 한 권 내고 막 문 닫고 이런 데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정확한 타겟을 알고 시작하는 게 이제 좋고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하고 좀 이제 교보문고라든지 대형 서점에 대한 출판사들 개별 입장도 양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솔직히 왜냐면 거기들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게 또 고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갑질의 이런 구조가 사라지지 않으면 너무 또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반세노블 이 기사가 어떤 면에서 부럽다는 생각이 좀 여기는 지금 컨텐츠나 큐레이션 방식이나 관계 뭐 직원들 아까 얘기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인 정신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에 대한 갑과 을의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약간 이건 제 그냥 실무자로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근데 진짜 그 서점에서 깔아놓고 그냥 읽게 하고 그냥 또 안 팔리면 반품시켜버리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독자들도 좀 일정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많아요. 네, 서점 문화가 너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사실 누리는 사람들이 별 문제의식이 없이 누리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서점 가면 내가 너무 당연하게 그냥 내가 마음껏 펴볼 수 있다라는 인식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타인을 위해서라도 그건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 내 손때가 함부로 묻은 책을 누군가 한다는 게 되게 좀 그렇잖아요. 제가 페북에서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죠. 저는 그래서 일부러 가장 망가져 보인 거 사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거 좀 반성했어요. 아 그래야 되겠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되게 고마운 생각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좋은 분들도 당연히 계시니까 이렇게 좀 더 내부적인 얘기를 그냥 하자면요. 얘기하신 거 이어서 정가제가 됐잖아요. 그 전에는 리퍼브 재고 특가 떨이 할인 이런 게 있었어요. 창고 개방전 하면은 반품 들어온 거 정상으로 못 내보내는 거 서고에 깔려 있거든요. 막 몇백 부, 막 몇십 부 이런 거. 그거 이제 1년에 한 번씩 창고 개방전하면서 50%, 뭐 1,000원, 5,000원, 500원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사실은 출판사는 대부분 다 서고 임대이기 때문에 공간이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도 좋고 제작비도 건지고 그리고 캐시도 조금 이제 한 번에 받고 독자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그 장바구니 좀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막 신나게 책도 가져오고 그런 물론 막 그렇게 떨이하는 방식이 어떤 너무나도 연례가 되고 이런 게 좋지는 않.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가제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떨이나 이런 뭐 이해해요. 그것을 아예 없애고 이런 건 이해하거든요. 책 한 권 한 권을 정가로 주고 그래서 정가의 개념 자체가 잡히고 되게 좋아요. 근데 재고 어떻게 할 거예요? 특히나 작은 임대 주고 막 임대료 매달 어렵고 그래서 막 막 이런 거 땡겨와 막 너무 그 진짜 현금이 없어가지고 부족한 데들은 지금 반품 들어와가지고 도장 찍히고 막 독자들 손때 묻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기초 애초에 파본이 돼서 돌아오는 반품들은 어떻게 이건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럼 파지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폐기해야 되고 이 부분이 참 되게 답답합니다. 사실 정가제 초기부터 이거에 대한 우려는 되게 많았어요.
리퍼브 도서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관계자가 아님에도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내부적인 얘기인데요. 탄력적 도서정가제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좀 풀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 유추이긴 하지만 온라인 대형 서점들이 중고 서점을 뛰어든다는 얘기죠. 뛰어들었잖아요. 네. 알라딘뿐만이 아니고 예스24 뭐 딴 데도 뛰어들잖아요. 거기들이 어떻게 대형 서점, 대형 출판사들과 어떻게 협의해서 그런 중고 서점으로 어떤 정상 재고 반품 도들이 가는지가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저는 그 루트가 충분히 저는 유추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아예 막혀 있는데 중고 서점 오프라인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게 다 독자들의 개별 다 들어오는 책일까? 저는 거기서 좀 퀘스천이 있거든요. 말이 많죠, 그것도 사실.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신간이 들어간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전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서로 딜을 하는 거죠. 낮은 매입을 해서 재고 떨이하는 방식으로. 그건 이제 근거 있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거 팟캐스트니까 솔직히 이런 얘기 어디서 합니까? 약간 내 대나무숲 같은 역할도 저는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추측이 될 만큼 좀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기정사실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상 온라인 대형 서점이 중고 오프라인을 한다는 것이 무슨 프랜차이즈가 또 아니고요. 그렇죠. 그게 저는 좀 사실 저도 중고 서점 이용하거든요. 잘. 저도 그래요. 근데 이용하면서도 뭔가 담당자로서는 좀 찝찝하고 뭐 그런 게 너무 많은 재고의 책이 막 있고 이런 거 보면 이게 다 독자의 순수한 독자의 반품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매입가 너무 안 쳐줘요. 그것도 문제예요. 요즘 갈수록 좀 그게 좀 박해지는 느낌을 저도 네, 좀 되게 받아요. 심해요. 네, 네. 진짜 너무 깐깐해요. 완전히 이거는 무슨 그러게요. 네. 그런 갑질과 프랜차이즈 이게 사실 반세노블보다 더 우리 열악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자여서 사실 좀 조심스럽고 좀 복잡한 심경이긴 한데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막 하게 됐네요. 나중에 원하시면 편집해드릴게요. 콜하세요. 아예 뭐 괜찮습니다. 뭐. 네. 네. 근데 우리끼리 한 얘기니까. 네. 네. 뭐 이 정도 이야기는 그리고 저희가 뭐 독자 입장에서 좀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디까지나 저희의 추측이고 의심일 뿐. 네. 저희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기정사실화 하진 않았습니다. 법적인 뭐 그런 주장이 아니에요. 픽션입니다. 픽션. 픽션이라뇨. 네. 저희가 이 출판 만담 뭐 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좀 계속 나눠볼 예정입니다. 뭐 저희 사실 좀 오히려 가끔 가다가 오히려 이 출판 만담이 좀 더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냥 그러니까 너무 꼭 저희가 하드코어한 산업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책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도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이러이러한 게 궁금한 게 뭐 있으시다 하면 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가능하다면 다뤄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